내일의 장바구니 계속해서 IM증권의 이화진 과장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야기 안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이요.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물론 그동안 이제 작년 1분기, 2분기 때부터 항상 이제 뭐 실적 발표하기 전에는 여러 우려들이 있었습니다. 항상 피크아웃 아니냐 얘기를 했었고, 항상 매 분기마다 40억 달러 이상 계속 이제 성장하는 이제 모습을 보여왔고, 지금 지난 분기에 한 300억 달러까지 이제 매출이 이제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허포 쪽의 매출은 뭐 당연히 뭐 계속 꾸준히 잘 나올 것으로 이제 보이고 있고, 물론 이제 최근에 SC2024에서도 전선왕 대표는 계속 얘기를 해왔던 거는, 물론 이제 블랙에 관련된 뭐 이슈들은 이미 해결을 했고, 거기에 대한 이제 생산에 대한 문제는 없다라고 계속 꾸준히 얘기해 왔던 만큼 아마 내일 추가적으로 언급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물론 이제 여러 이제 외신 리포트에서도 이제 목표가 상향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고, 물론 최근에 소프트뱅크도 마찬가지 마이크로소프트와 여러 이제 고객사들에 대한 수요 요청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만큼, 결국에는 내년에 이제 블랙 쪽의 이제 성장이 굉장히 좀 중요한 좀 이슈라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이제 그동안 이제 반도체 이제 수급의 여파가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제가 봤을 때는 최근 분기 실적 발표보다 이번 분기 실적 발표가 반도체 투심에 좀 변화를 생길 수 있는 굉장히 큰 이벤트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화면 한 번만 좀 보여주시면, 그동안 엔비디아가 어떤 실적을 발표했고 주가가 어떤 흐름을 보여줬는지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일단 이제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6시 20분이면 엔비디아의 실적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요. EPS 예측치가 0.7달러고요. 매출 예측치가 33억 달러입니다. 그 전에 사실 이 전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주당 순이익이 6%가량 서프라이즈를 보였고, 매출도 4% 서프라이즈를 보였는데 주가가 8% 빠졌어요. 그동안에 너무나 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뭐 30%, 19% 말도 안 되는 숫자를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런 주가의 흐름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번 실적 발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서 우리가 이것만은 놓치지 않고 꼭 확인해야 한다라는 거는 역시나 블랙웰일까요? 네, 결국 블랙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아마 향후에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 기존 이제 호퍼 쪽의 이제 판매량보다는 이제 블랙 쪽에 대한 마진 여부가 이제 더 클 거고,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SK 하이닉스 12단 반도체가 얼마만큼 이제 마진율이 나오냐에 따라서 이제 시장에 대한 가이던스가 좀 뒤바뀔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당장의 블랙의 매출이 뭐 내일 당장 뭐 보여주는 건 아니기는 하겠지만은, 향후에 이게 이제 지금 아까 보여준 화면처럼 그만큼 성장률이 당연히 조금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만큼 숫자가 그동안 2년 동안 빠르게 이제 올라온 측면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 시장을 계속 유지하느냐 아니면 유지하지 않고 계속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좀 시장의 관건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블랙의 가속기에 대한, 물론 오늘 모건 스탠리에서도 얘기를 해왔던 거는 내년에 지금 생산량보다 내년 상반기 때 1.2배 이상 더 생산을 많이 한다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결국에는 그동안 적층을 많이 쌓으면서 그만큼 이제 발열된 이슈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이슈들이 어느 정도 이제 지연이 안 되고 향후에 본격적인 판매가 나와줘야 이제 본격 실적이 좀 올라갈 수 있는 측면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블랙웰 판매와 관련된 숫자는 다음 분기부터 반영이 되기 때문에 숫자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블랙웰과 관련된 어떤 코멘트가 나오느냐, 이번에 발열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엔비디아에서 어떤 이야기를 내놓느냐가 이번 실적의 키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엔비디아의 실적하면 우리가 하이닉스 얘기 안 할 수 없잖아요. 하이닉스는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하고 내일의 흐름은 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네, 맞습니다. 여쭤보고 싶네요. 뭐 아침에 뭐 테슬라에서도 HBM4 샘플도 요청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 조금 향후에 고객사 기대감도 커지는 측면인데, 그만큼 이제 사실 투심이 많이 꺾였죠. 그 20만 원대에서 계속 이제 저항하면서 지금 17만 원대까지 내려왔는데, 그만큼 사실 물론 이제 HBM이 실적을 크게 내어주고는 있기는 하겠지만은, 워낙 이제 메모리 쪽 이제 뭐 디램이나 뭐 낸드나 SSD 같은 이제 이쪽이 지금 가격대가 계속 다운되다 보니까,
그 전망치가 계속 내려가는 이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최근에 그 기술적으로도 지금 데드 크로스가 난 상황이다 보니까 만약에 내일 일시적인 이제 반등이 나오긴 하겠지만은 결국에는 가이던스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여러 빅테크 업체들 뭐 AMD나 마이크로소프트도 요 정도 내년 가이던스에 대해서 좀 상반된 모습을 일단 보이고는 하겠지만은 결국 AI 수요가 이제 어느 정도 포텐이 더 터져줘야 이제 엔비디아도 실적이 올라오고 TSMC도 마찬가지겠지만은 SK 하이닉스도 여기서 얼마만큼 독점적 지위를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주가가 좀 반등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SK AI 서밋에서 얘기했잖아요. 최태원 회장이 직접 나와가지고 얘기하면서 6개월 더 빨리 달라고 한다더라. 그래서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것으로 인해서 진짜 독점적인 지위를 가져간다라고 굉장히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실제로 엔비디아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SK 하이닉스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삼성전자 얘기 안 할 수 없죠. 10조 원 자사주 매입한다. 라면서 굉장히 이 4만 전자는 안 돼 하면서 급한 불 끄기에 나섰는데 이후에도 외국인은 계속 팔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도대체 어떻게 보면 약발이 끝났다라고 봐야 할까요? 그렇죠. 사실 뭐 자사주 매입을 한다고 해서 사실 뭐 주가가 뭐 무조건 오른다라기보다는 좀 단기적 모멘텀이긴 하겠지만 오늘부터 이제 100만 주 이제 매입 이제 공시가 떴습니다. 보통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은 전날에 이제 요청을 하고 이제 그 다음 날 아침에 얼마만큼 매수하겠다 얘기를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이제 의무적인 건 아닙니다. 주문은 이제 100만 주를 넣을 수 있는데 체결량은 안 돼도 상관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본격적으로 자사주 매수를 한다는 측면이 있는 상황이지만은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건 본업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업 자체에 대한 이제 반도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물론 시장에서 보고 있는 건 뭐 9.8조도 있고 뭐 9.2조도 있는 상황이긴 하겠지만은 결국에는 실적이 얼마만큼 올라갈 수 있느냐. 물론 이제 8단 반도체가 지금 뭐 어느 정도까지 이제 엔비디아나 물론 AMD까지 실적이 본격적으로 고객사 합대가 되어가고 있는 중이긴 하겠지만은 너무 이게 워낙 시기열적으로 좀 늦었던 측면에서는 조금 시장에서는 부담을 갖고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월간 데이터 이제 아마 오늘 11월 20일입니다. 내일 이제 오늘 11월 1일부터 20일간의 이제 무역 수출 데이터가 나올 텐데 최근 워낙 이제 반도체 수출 데이터가 살짝 이제 주춤하는 좀 모습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좀 우려 측면에서 오늘 빠지지 않았나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일단 한번 데이터를 한번 보시고 그리고 10월달, 11월달 그 4분기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조금은 이제 바뀔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문은 넣어도 체결이 안 돼도 상관이 없는 거였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과연 얼마나 체결이 됐을지 참 궁금하네요. 지금 제가 하이닉스, 삼성전자 여쭤봤는데 이제는 두 종목이 뭐 이전에도 그랬습니다만 완벽하게 투자 포인트가 갈려 있다. 다르게 봐야 한다라는 게 여실히 느껴지는 요즘의 주가 흐름인 것 같습니다. 모두 빠지긴 합니다만. 그렇다면 소부장단에서도 삼성전자 밸류체인, 하이닉스 밸류체인 완벽하게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아니면 전반적인 반도체 업황에 영향을 받게 될까요? 결국에는 지금 이제 여러 반도체 회사들 물론 내년 사업 계획서 나오겠지만은 지금 최근에 일단 장비주들 업체들 같은 경우가 물론 이제 3분기 때부터 이제 실적이 올라오고 있는 측면이 있는 상황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1월달, 12월달부터는 이제 신규 주문이 나와줘야 이제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가 뭐 이제 결국에는 주문 받고 이제 생산을 들어갈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HBM 밸류체인 단에는 충분히 기회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도 제가 IR을 갔다 온 회사 중에 하나가 10월 달에 SK 하이닉스 쪽에 레거시 쪽에 좀 주문이 본격적으로 올라왔다는 얘기가 레거시 쪽이요? 네, 레거시 쪽에. 그러니까 레거시가 죽어서 주가가 그동안 좀 빠졌고 HBM은 물론 계속 고성장을 하고는 있기는 하겠지만 결국에 이 수익이 어느 정도 상쇄되다 보니까 좀 성장이 사실 주춤하는 측면이 있는 건데 만약에 장비주들이 이제 12월 달부터 신규 주문이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면은 물론 워낙 이제 공급강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조심스럽게 이제 물량들을 주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이오테크닉스도 이제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왔었고 최근에 뭐 테크윙이나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결국 HBM 단의 수요는 만약에 이 가이던스에 따라서 특히 내일 엔비디아의 분위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발 엔비디아가 저는 정말 실적이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사실 내일장이 저는 약간은 두렵거든요. 네. 엔비디아의 실적에 젠슨 황의 입에 모든 투자자들이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엔비디아 실적을 앞두고 우리 탑픽으로는 어떤 종목 보면 좋아요? 일단은 뭐 SK 하이닉스가 일단 엔비디아 쪽에서는 가장 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엔비디아 가이던스에 따라서 지금 SK 하이닉스가 그동안의 이제 분위기, 물론 이제 HBM4 쪽에 대한 내년 1분기나 2분기 관련해서 조금 샘플 이후에 대한 모습들이 밸류 단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12단, 그다음에 이제 16단 반도체에 대한 퀄 테스트 통과가 아마 내년 1분기쯤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로드맵에 따라서 SK 하이닉스 분위기가 좀 달라진다라고 봤을 땐, 물론 이제 차트상으로는 좀 분위기는 안 좋을 수 있지만은 결국에는 이 흐름이 뒤바뀔 수 있는 거는 좀 엔비디아라고 했을 때, 일단 SK 하이닉스가 좋아져야 좀 장비주들에 대한 흐름이 좀 뒤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의 차트상에서는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모르겠으나 엔비디아와 사실 하이닉스, TSMC 이 삼각고리가 더 끈끈해질 수 있는 어떤 코멘트가 나올지 엔비디아의 실적 속에서 잘 살펴보시고, 이로 인해서 장비단에 있는 종목들도 흐름을 달리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IM증권의 이화진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